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동안 필기시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실기시험에 관해서 학습을 하시기 전에, 물론 실기시험은 0강부터 26강까지 양쌤 품질경영기사 실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랑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먼저 할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실기시험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좀 해놓을까 합니다. 이 유의사항은요, 지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양쌤의 품질경영기사 0강부터 26강까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의고사를 제가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걸 계속 보니까 이상해서 교수들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따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교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형태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양쌤의 품질경영기사랑 카페를 지금 운영할 건데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강의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그 몇 개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미리 좀 올려주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산업기사 준비를 추석이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접근성 있게끔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인력의 질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한 4, 5년 동안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너무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흑색 볼펜만 사용하셔서 답안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채점을 할 때 이 문제지하고 답지가 같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문항이 이렇게 있고 점수가 있는 다음에 풀이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답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볼 때 풀이 과정을 일단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시고 답도 연필로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덧칠로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지우개로 연필을 지우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100% 불합격입니다. 제가 채점한 답안지만 10만 장이 넘습니다. 근데 10만 장이 넘는 답안지 중에서 대략적으로 연필로 답을 쓰신 분들이 한 1, 2%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합격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실제로 채점하면서 합격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시험 문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3시간 시험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야만 합격선에 맞게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계산기 때려가랴, 데이터 입력하랴, 쓰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시간 시험이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답을 정상적으로 써내려가도 이만큼 걸리고요. 답안지 자체가 16장이에요. 14장. A3 14장. 그 14장 답안지 구성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A3지를 10석장을 답을 채우는 건데, 물론 듬성듬성 채우는 거니까 그냥 A4 10석장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이니까 집중력 때문에 되는 거지, 평소에 혼자 공부하면서 한다 그러면 10석장 공부하고 아이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한다?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덧대가지고 볼펜을 다시 쓴다고요? 이게 앞장만 있고 뒷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앞뒷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앞뒷장에 문제에서 다 써야 되는데, 쓰다가 바쁘다 보면은 어떤 건 빈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니까 안 베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풀이 과정은 다 써놨어요. 옮겨놨어요. 답 비워놨어요. 이 0점입니다. 그 다음에 답만 마지막에 안 되니까 고쳐 적어요. 과정이 연필이에요. 0점입니다. 연필로 썼으면 그냥 컨닝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거기다 빨간색이라고 쓰면 그건 당연히 빵점이, 그거는 시험에서 완전히 컨닝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채점자하고 작당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상황이 되면은 빨강, 파랑 연필은 일단 긋고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화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볼펜 지우개 있잖아요. 그걸로 쭉쭉 지우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채점하면서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그래가지고 써놨는데 그거 저기요 그러고 근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맞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볼펜만 가져가시되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중성펜을 가지고 써달라는 겁니다. 유성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좀 쓰지 마세요. 이거는 13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쓰다 보면 볼펜에 똥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채점하기가 뭐하고 여러분들 답안지도 보면 볼펜 똥 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물 흐르듯이 쑥 나는 거 있죠? 똑같은 500원짜리잖아요. 그걸로 쓰시는 게 좀 손가락 힘도 덜 들고 편할 거예요. 기술사 시험 그렇게 하세요. 똑같아요. 기술사 시험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쓰기 쉬운 볼펜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써달라라는 게 첫 번째 부탁사항입니다. 기사나 산업기사, 특히 산업기사에 많은데 계산기로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상관회기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보통 뭐 R을 구하시오. Y는 A 플러스 BX의 A 값, B 값을 구하시오. 또는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통계량에서 뭐 X바를 구하시오. 뭐 S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주고 값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X와 Y의 관계의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회기 모형 베타0, 베타1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계산기 놓고 나서 또르륵 값을 구하면 이 값 나오죠. 이 값은 A고 이 값은 B니까요. 그래서 풀이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Y는 10 플러스 EX 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면은 거의 0.1 확률이 90% 정도 됩니다. 왜 90%냐고요? 채점자가 확실하게 이거 답안이 이렇게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과정이 없으면은 0점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답안에 관련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답안지에 과정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쓰여 있는데 과정이 없이 답만 있으면은 채점의 기준상 0점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기 때리면 답이 나온 걸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공식만이라도 쓰세요. 딱 이런 경우는 그냥 B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요것만 써놓으세요.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공식을 써주면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답만 쓰시면 불이익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식을 기술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다. 이것이 두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시험지 첫 표면에 시험 주의사항이라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답안은 소수 자릿수를 5자리까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문에 특별한 얘기가 있다면 지문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 있는 건 유효 숫자 몇 자리까지만 계산하시오. 이런 건데요. 참고로 저희 품질관리 기사시험에는 이런 형태의 지문은 실험계획법에 아로바 테이블 작성하는 것 빼놓고 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에 수치 변환할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대개가 이 소수 자릿수로 규칙을 지키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들 하세요. 이게 어떤 문제를 보니까 있잖아요. 문제집에 이렇게 놨대요. 0.367845 이렇게 놨길래 이거 왜 이렇게 놨냐 그러니까 이거까지 해야지 5자리까지 맞을 거 아니냐.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렇게 계산해야 5자리까지 맞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관계없어요. 괜히 이렇게 6자리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5자리까지 쓰면 돼요. 없어요. 이거 이까지 쓰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이까지 쓰면 틀렸느냐? 아니,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자리까지 안 지켜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이 규정은 채점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 여러분들 그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보통 1000명에서 11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채점할 때
여러분들이 자릿수가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진짜 정수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돌아버리겠어요. 자, 이게 보면은요, 분사분석표인데요. 여기가 지금 오차 값이에요. 1.16668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1.2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걸 1.2라고 하면요, 이건 0.6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27.1일 텐데, 이거 54.2라고 했을 테니까. 그러면 45.1이 나와요. 이거 완전히 이 자릿수가 틀려지죠? 네,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답안지에 집어넣을 때 이 답안을 어떻게 놓냐면요. 여기에 답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89.284죠? 대충 이렇게 답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정도까지 계산이 됐으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0.5833이라고 했다고 치고 이거 여기까지만 시다고 합시다. 그럼 52.0833이죠? 그러면 89.29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자체로 계산이 되면은 대개가 저희가 답을 줄 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오차가 생각보다 자릿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SST를 주고요. 이를 합을 줘요. 이 합을 줘서 이 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이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자릿수가 이렇게 끊어지면요. 여기도 이게 끊어지면서 이 오차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 자릿수가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여러분들 마음대로 계산하는데 근데 이 범위에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이 범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요. 그냥 편하게 5개까지만 그냥 계속 맞춰나가면 반올림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해요. 그리고 할 때 계산기 끊어가지고 이걸 5자리 끊어야 돼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규칙을 5자리까지 하는 거니까 맞추면 되고요. 6자리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괜히 그거 길게 써봐야 팔만 아파요. 그러니까 5자리까지 딱 맞추고 그 다음에 5자리까지 한 4자리까지 썼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값을 여러분들 써준 거 있죠? 써준 걸 보고 따라서 가니까 5자리까지 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했나 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채점대회 관련되는 문제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는 단위가 문제에 표기된 경우에는 기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전자과나 전기과, 기계과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저희 산업공학과는 대부분 문제가 단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요. 단위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실내성공학 문제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단위가. 란다는 0.001 퍼 시간. 이게 단위예요.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타 계산하면 세타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요. R하고 F 값을 계산해 놓고 보전도죠? 가용도죠? 이걸 계산해 놓고 갑자기 단위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단위 아니에요. 이 자체가 확률이에요, 확률. 예, 확률은 그냥 소수점 쓰시면 돼요. 확률을 제발 좀 단위를 붙이지 마세요. 이건 단위 붙이면 틀려요. 그리고 수율 문제. 샘플링에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시그마 B 제곱은 0.0032%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시그마 B는 분간 변동이죠. 0.003이라는 얘기는 분간 변동의 수율 변동이 0.0032%라는 얘기예요. 백분율이 아니고요. 이거 측정값이에요, 측정값. 근데 이거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느닷없이 0.000032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 틀려요. 이거 단위거든요.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0.003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위가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고요. 확률은 확률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항에 제가 반드시 채점 포인트라고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만큼 지켜주셔야 돼요. 맞았다가 이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이 전체 5%예요. 걔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만큼 지켜달라는 얘기죠.
근데 말이에요. 이번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나서, 자, 여기 이렇게 나갔어요. 요것이 뭐 CP가 예를 들면 1.01라면 분량이 몇 ppm이냐? 다 알죠? CP가 1.0이면 이거 벗어난 분량은 2700ppm이죠. 예. 그럼 0.27%기도 하죠. 그럼 0.0027이기도 해요. 뭐가 써도 맞긴 맞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몇 ppm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샘플링 검사 문제와 통계학 문제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몇 ppm이냐? 몇 프로냐? 몇 백단 이상 부적합수냐? 이거는 전부 시험제 나오는 게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해설을 다 달아놨어요. 그때 전부 다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하고 페이지에 다 설명해 놨거든요. 단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틀리는 거예요. 틀리기 싫으면은 그건 반드시 제대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거는 단위를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몇 ppm이냐? 0.0027. 걔 분명히 아는 거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몇 ppm이냐 그랬어요. 근데 0.0027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절대 단위를 안 붙이는 건 좋은데 단위를 포함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 단위 값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몇 ppm인데 2700이다. 이건 맞아요. 몇 ppm이라서 단위가 있으니까요. 2700ppm이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ppm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0.0027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런 서로 우기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그런 실수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위에 대해서 반드시 요거만큼은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서술형 답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요. 보니까 답안들을 특히 산업기사에 그런 게 많은데요. 몇 개 중에 몇 개를 써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는데 이상하니까 막 4가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측정 시스템 변동은 다시 빠질 쓰시오. 그럼 측정 시스템 변동은 5가지예요. 근데 답안이 이렇게 5가지 다 쓰라 그러면은 뭐 5가지 다 써가지고 이게 하나당 1점 내지는 5개 다 맞으면 5점, 뭐 4개까지 4점, 3개까지 3점, 2가지 중에 1가지 채점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측정 시스템 변동 원인 중 3가지만 쓰시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니까 답을 쓰는 거예요. 3가지만 하니까 답란이 이렇게 되겠죠. 답. 이건 과정이 없죠. 이런 경우는 과정 없이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반복성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선형성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안정성 딱 썼는데 이거 전성 같아. 안전성, 안정성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채점을 요까지만 해요. 여기는 아무리 써도 쓰든지 말든지예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 3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선형성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선형성 또는 직선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직선성을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갑자기 실험계획법에 직교성을 탁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이건 맞잖아요. 이건 틀렸죠. 그럼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써놨을 때 하나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안 썼으면 이건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써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개 몇 가지 쓰시오 그러면 딱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자신 있는 순으로만 쓰세요. 밑에 채점 전혀 안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틀리는 게 있으면 거요. 맞는 거 위주로 채점하는 게 아니고요. 틀린 거 위주로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차라리 쓰지는 마세요. 그래서 말로 쓰는 문제는 지금 그 양쌤 품기경에서 실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들이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키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딱 써주면은 그 포인트만 채점 포인트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끝나버려요. 절대 그거는 더 이상 사족을 달지 마세요. 딱 답만 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족을 달지 마세요. 이 사족을 달지 못하는 건 뭐냐면 홍공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홍공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집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문제집을 보면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쓸데없이 뭐 키포인트를 해서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쭉 하면서 하면서 고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막 써놨거든요. 자, 우선 양쌤의 답을 보자고요. 이거는 모부적 하품률이 작아졌다는 검정이죠. 지금 현재 가장 심플하게 답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사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요거 채점 포인트입니다. 검정은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10점짜리가. 이거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요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위험률은 안 써도 됩니다. 왜냐고요? 피감력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쓰라고 그러냐 하면요. 기강력에서 틀릴까봐 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 쓰라는 거지, 채점자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우리 채점 안 합니다, 이거. 채점 포인트는요, 얘가 채점 포인트고요. 얘는 채점 포인트 아니에요. 채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쓰든지 말든지. 써서 틀리면, 이것이 1%였으면, 그건 그쵸. 틀렸으니까. 5% 없었으면 맞는 건데, 저거는 잘못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좀 맞든 말든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G0 딱 들어갔죠? 예, 여기 사족이 뭐가 있을까요? 얘가 사족이에요. 수식을 쓰셔야 해요, 수식. 그러니까 이 컨닝구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건데요. 요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족이고요. 얘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 되고 답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요거 반점이에요. 보통 2점 내지 3점. 얘가 맞으면 다른 거 다 틀려도 이건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맞고 얘가 맞아야죠. 얘 안 맞고 얘 맞으면 그건 0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채점의 왕포인트예요. 왕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채점 포인트가 이거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요게 P잖아요. 요게 P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있어도 되고요. 이걸 300분의 6이라고 써도 무방하죠.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족 많죠? 그 다음에 이건 필수 채점 항목이에요. 양측 검정은 2개 안 쓰고 하나 쓰죠. 틀려요. 단측 검정을 2개 써놨죠. 틀려요. 이게 채점하다 보면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된다. 물론 0점이죠.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맞았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건 틀려요. 기강력과 검정 통계량과 가설이 핵심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핵심 채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자로 틀리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채점 포인트가 당연히 판정인데요. H로 기각이죠. 근데 모든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왜 써놨느냐? 답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혼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문제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학 교재에서는 가설에 대한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쓴 책도 전부 그렇게 돼 있죠. 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 쓰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보고 베껴놓은 거예요. 이게 꼭 안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이거 채점 포인트 아니에요. 문제는 말이에요. H로 기각해놓고 있잖아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한 10% 돼요. 요거 하나 때문에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0점이 많아서 요것만 맞으면 반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추액이 보통 4점에서 5점이니까 2점 또는 3점은 받죠. 그나마 요거라도 안 주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글자 한자 때문에 0점이 돼버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딱 간략하게 답 쓰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얘 쓰고 이거 답, 극단적으로 요거 그리고 H로 기각 딱 이렇게만 쓰면 검추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맞느냐고요? 네, 우리는 더 좋아해요. 답안이 깨끗하니까 채점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족을 달지 마세요. 일곱 번째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기사시험은 과정 점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들이 가만큼 공부 잘한다. 대충 가정의 식이라도 써놓으면 가점을 준다.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채점지 만들 때 그거에 대해 점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답이 맞아야 점수가 채점이 됩니다. 답이 옳고 과정이 옳으면 모든 답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답이 틀리면 0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게 수표하고 계산기 미스예요.
계산기 미스는 왜 일어나냐 하면요. 가로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계산기에서. 안 눌러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 EXP라고 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치거든요. 근데 EXP 누르고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럼 답이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해보고 눈으로 해봤으면은 이런 것들을 잘못 눌러서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잘 몰라서 틀리는 계산기 사용의 미숙 때문에 일단은 미스들을 많이 합니다. 첫째가. 두 번째, 수표에서 이것이 자유도와 알파와 그 다음에 양측이냐 단측이냐에 따라 가지고 수표값이 변하게 되는데 이 수표를 제대로 찾을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문제집들이 물론 양쌤 품위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수표가 주어진 것이 페이지당 하나씩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는 시험지에 시험 볼 때 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A3 양면 2매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그 교수라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자체가 지금도 계속 시험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형태의 포맷의 몇 가지가 그동안 조금씩 한두 번은 바뀌었어요. 한두 번에 예를 들면 감마분포가 들어왔다든지 그리고 이제 수표 중에서 그 285-3이 옛날 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빼버렸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는 변했지만 거의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표에 있는 내용은 그 수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안 써도 공식을 써도 맞게는 해줘요. 예를 들면 신뢰성에서 t 나누기 2.3 알파가 0.1일 때 10%일 때 정시 중단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계산하는 방식 그러면 이게 2t 나누기 카이 제곱 0.90의 자유도 2 이걸로 할 것이냐 이걸로 할 것이냐 답이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답지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쓰는 것들은 공식으로 예를 들면 x 관리도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66 Rn바거든요. 근데 수표를 찾으면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3 D2분의 Rn바인데 D2 값이 있거든요. 1.128로 나와 있죠. 1.128분의 3이 2.66은 아니잖아요. 2.659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답 두 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공식을 써도 되는데 공식이 안 돼 있는 거 어차피 수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수표를 찾으면 수표를 찾으면 돼요. 그게 계산기로 구할 수 있느냐? 계산기로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표에 있는 것은 수표값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는 제가 외울 때 58보석은 33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표에는 이거 576이고요. 2점. 이거는 2.326이에요. 그러면 수표가 2.576이고 2.326인데 58보석 33을 써도 되느냐? 안 되죠. 객관식은 이게 되는데 주관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수표를 찾으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수표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등분산에 검정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V2분의 V1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잘 틀린 게 뭐가 잘 틀리냐면 여기서 이제 잘 틀린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잘 틀린다는 건데 이게 1.51 이렇게 나가니까 1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는 거예요. 큰 쪽만 쓰는 거예요. 작은 쪽은 안 쓰고요. 어차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1보다 크니까 이쪽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요 답지에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건 거요. 기강력은 양쪽 다 기강력인 거 맞잖아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요 옛날에 그 주입식 계산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요 원칙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수표를 찾고 하는데 이걸 0.95 값을 찾는 친구들이 많고요. 19를 거꾸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언 유투가 표에서 어느 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숫자 보면 숫자가 다른 것 같다 보면은 유언 유투를 거꾸로 읽은 거야. 그 왜 그러냐? 수표 찾는 훈련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지금 현재 양쌤 품위경 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나무 홈페이지에 이 수표를 올려놨어요. A3 수표를. 그래서 수업용 수표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다운받으세요. 책에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걸 크게 한다고 해놨는데 시험용은 그게 A3로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A3로 4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그걸로 공부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걸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인쇄소에 쪽에 물어봤더니 너무 인쇄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큰 걸로 그냥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표 내용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표의 레이아웃 배열들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운받아가지고 봐두시면 저는 수업 시간에 사실은 그 표로 설명하거든요. 그 표만 다운받아가지고 올려놓고 꼭 PDF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확대해서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해요. 책에 있는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나마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하튼 간에 수표 찾는 거 확실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이트에서 추가로 새로 달라지는 거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와 함께하는 양쌤 품위교양 기사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냥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글자가 이런 게 안 돼요. 6의 3승 뭐 이런 거, 곱하기, 루트, 우리 이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쓸 때 루트 이렇게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메일을 올려놨는데 메일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명으로 하다가 그걸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험생이 왜 카페가 없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 추석을 기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똑같이 했습니다. 유튜브와 함께하는 양쌤 품위교양 기사라고 했고요. 네이버 카페에 주소가 WWYANG로 제 아이디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이걸로 돼 있고 현재 이분들하고 지금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자영자자 교수님이시고요. 같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나무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동해 촛대바위가 되겠습니다. 이때 간 게 유튜브 찍기 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자 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CR 1단계 오늘 촬영하기 바로 전날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료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쪼개놨습니다. 하나가 이제 뭐냐면 양쌤의 자료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일방적으로 올려만 놓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있는 거 지금 이나무 홈페이지도 올려놨는데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다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양쌤의 자료실에서 얼마든지 다운받게 할 계획이고요. 책에 관한 정오표나 이런 것들을 이나무 홈페이지와 여기가 두 군데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는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양쌤 품위교양 기사 필기 게시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기에 필기 책에서 학습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필기책을 사진을 찍으세요. 그 페이지만 찍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인 경우는요, 동영상 강좌명만 캡처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에다 그럼 바로 올리시면 되고요.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는. 동영상이 아니라 책에 대한 질문할 때는 그것만 이렇게 젊은 친구들 잘하더라고요. 그거 찍어가지고 이렇게도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그에 답을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 내용을 다 다운받아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실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많이 쓰이겠죠? 실기부터 시작했는데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실기는 도저히 유튜브로 답안을 못 달겠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에서 간혹가다 쓰는 게 있거든요. 그냥 네이버로 메일을 보내세요.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지금 제 딸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같이 좀 공유를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그 책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이렇게 설명을 달던지 아니면 아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던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상하면 아예 추가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시거나 직장인들께서 다른 게 이제 참고용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시험이 아니고 이쪽에다 질문 옮겨주세요. 그럼 이제 기술사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로 답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제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만 하지 제가 안 하던 건 저 역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게시판인데요. 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기다 하세요. 자유 게시판에다가. 저것은 이제 제가 댓글을 안 달 수도 있습니다. 보고 나서 아이씨 이거 안 달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저도 그을버릴게요. 근데 이제 저거 말고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하실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혹시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주로 답안 응답은 요걸로 3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쪽의 자료들은 여기다 추가를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자축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00시간 정도 학습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그래도 고맙고요. 그래도 뭐 두 노인네가 고생해가면서 여태까지 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뿌듯하게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합니다. 자우장관 다시 20,000시간, 30,000시간, 50,000시간 될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번씩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건데요. 저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모든 질문은 이제 양쌤의 품귀경 기사의 그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